장은 시작했습니다. 네, 염승환 이사님 바로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상승입니다. 네, 오늘 일단 이제 상승세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출발을 했고요. 코스피가 이제 6포인트 정도 올라서 0.24% 기록하고 있고요. 2,52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상승은 한 370개, 하락이 한 350개 정도로 상승이 조금 많고요. 코스닥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오늘 3포인트 오른 0.4% 상승률이고 858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상승 종목이 한 700개, 하락이 한 600개 정도로 한 100개 정도 상승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1%로 약간 약보합 출발을 했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 일단 0.7%, SK하이닉스가 0.3% 정도 오르고 있고 또 삼성 SDI가 1%, LG화학이 1% 오르면서 최근 좀 이제 2차전지가 부진했지만 오늘은 좀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코스피 쪽에서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기업은 일단 하이브가 오늘 2% 정도 좀 올라가고 있고 또 최근에 손해보험주도 좋은데 오늘 DB 손해보험이 한 1.5% 정도 상승세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한전기술 또 원전 관련주도 오늘 주가 흐름 좋고요. 한 4% 가까이 올랐고 롯데정밀화학이 3%, 또 방산주죠. 한국항공우주 2.7% 정도 이렇게 좀 반등을 하는 그런 좀 긍정적인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다만 좀 빠지는 기업은 오늘 한화가 마이너스 3.7% 정도 하락을 했고 두산바켓이 마이너스 2%, 대우조선이 마이너스 2% 정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조선주들이 좀 밀리는 그런 분위기고 포스코인터가 마이너스 2%, 한국타이어가 마이너스 1% 정도 약세를 오늘 오전에 어제 하중가 쳤던 것들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오늘 어제 그 하한가 좀 쳤던 기업들은 오늘 대부분 다 지금 하한가 가고 있고요. 뭐 다시 하한가예요? 뭐 대성홀딩스 지금 하한가고 세방 뭐 삼천리. 근데 다올투자증권은 마이너스 17%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좀 주가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CJ도 많이 흔들렸는데 CJ는 그래도 보합 정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도 좀 충격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면 오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 출발을 좀 해줬는데요. 오늘 코스닥은 그 에코프로 BM이 0.3%, 에코프로가 1.5%,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로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은 대부분 좀 좋은 출발을 오전에 좀 보여줬고 아마 오늘은 아까 이제 뉴스가 나왔지만 그 넷플릭스가 우리 한국에 3.3조 원 4년간 이제 투자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오늘 뭐 에이스토리랑 이제 드라마 제작사가 급등을 했고요.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이 6%, 뭐 CJ ENM이 3%.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드라마 제작사가 한국이 거의 뭐 살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콘텐츠 공급자로서.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코리아 드라마 뭐 이런 거 빼면 뭐가 있어야지. 볼 게 없어요, 볼 게. 아니 또 너무 그렇게. 네, 아니 저 어딥니까 터키랑 뭐 이런 데도 또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거는 볼 게 없어. 볼 게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볼 거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드라마 넷플릭스 효과로 드라마 제작사들 주가 괜찮고요. 그 외에는 지금 뭐 KMW가 1.3%, 자이언트 스텝이 2.5%, 또 대주전자재료가 1.5%, 또 TCK가 1.3%, 2차 전지랑 뭐 드라마하고 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가 그래도 좀 양호하게 오늘 출발을 했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에서 시총 큰 기업들 중에서는 첨보가 좀 많이 빠지는데 좀 어닝 쇼크가 나왔더라고요. 첨보? 어제. 네, 첨보가. 아니 이거 저 2차 전지 핵심 아니에요? 그 전해질. 전해질 만드는 게 그렇죠. 있어요. 50% 100보다는 첨보. 근데 어제 실적 아, 왜요? 아유, 아니 저렴할 수 있잖아요. 와. 근데 진짜 오래 빠져. 와 근데 하한가 진짜 다우데이터, 삼천리, 선광,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다 하한가요? 세방. 그리고 어제 그 친구들 다 저기네. 네, 그리고 하림제주는 오늘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나저나 저 다올 투자증권 증권주가 이렇게 빠지면 어떡해요? 응? 그러니까 이 다월도 그 다울도 어제 거기랑 같이 빠진 거죠? 같이 있는 거예요?
그 기업인지는 모르겠는데 다올투자증권은 아무튼 그렇게 안 올랐거든 근데. 아 그래요? 다올투자증권은 그 차트하고 다를 걸? 아 이거 뭐 올랐나 이것도? 다올은 최근에 올랐죠. 최근에 올랐죠, 최근에. 최근에 올랐죠.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게 이제 SG증권에서 이제 매도 나온 거 아 아니냐. 네네네. 아니 다올투자증권은 뭐 2021년에 좀 오르다가 2021년에 8,500원이었던 게 최근에 1,000몇백 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3,000원 갔다가 다시 오른 거 아니에요 이게? 5,000원 갔다가 그림이 아까 거기랑은 좀 다른데? 달라 완전 다르다니까. 네, 달라요. 왜 이게 이렇게 최근에 빠지는 거예요 도대체? 올해 연초 그러니까. 이후에 좀 많이 오르긴 했어도 장기적으로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럼 진짜 작년에 유동성 위기 있었잖아. 네, 작년에 다올이? PF 문제가 좀 있었죠. PF 저거 해가지고 제일 힘든다는데요. 다올이 원래 어디죠? 다올이 KTB. KTV. KTB는 한국기술투자금융이라고 네. 옛날에 이게 최대 우리나라 벤처 기업의 벤처 투자 기관의 원조격인데 네. 권성문 씨라고 있었어요. 아 회장 또 나옵니다. 권성문 회장이 이거를 우리나라 M&A 말이 많았어 그때 솔직히. 네, 네.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네. 증권회사를 만든 거야. 그래서 KTV를 사서 그렇지. 다올 투자증권을 만든 거예요. KTB 네. 투자증권을 이제 자회사로 가졌는데 네. KTB라는 데가 아직도 있잖아요. 그걸 매각한다는 건 매각했나 모르겠다. 우리은행에다 매각한다고 그랬었는데 KTV? KTB가 이제 그 창투사야. 벤처 캐피탈. 그 필리핀에 많이 있죠. 네? 네, 그래 창투사. 네. 네. KTB가 우리나라 오리지널 창투사의 아, 원조라고 그래요? 봐야 된다고. 아, 네. KTV 영화 볼 때 보면 항상 이렇게 KTV 같은 데가 많이. 그렇지, 그렇지. 네, 그게 맞아요. 이제 영화 투자 많이 했거든. 아, 그렇죠. 네. 근데 권성문 씨가 이제 뭐 좀 일도 있고 해가지고 경영권을 잃어버렸어요. 아. 이거 산 분이 이병철 씨야. 예, 예. 그 이병철 말고 그렇겠죠, 당연히. 부동산 그 이병철이 그래서 있어요. 다올 투자신탁이라는 회사를 하던 이병철 네. 씨가 이걸 샀는데 네. 좀 유동성 저 그런 문제가 좀 있었죠. 네. 자, 징글징글 겹사 잠깐 저희가 좀 얘기해드렸고요. 순서 아닌데.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도 뭐 출발은 좋았는데 근데 지금 시간엔 조금 약간 이제 다시 마이너스로 좀 지수가 좀 전환이 되고 있고 뭐 첨보라든가 메드팩토, 메디톡스, 위메이드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뭐 3에서 5%좀 비교적 크게 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 오늘 좀 특히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고 또 하림지주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급락을 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또 시총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한 1조 정도 되기 때문에 지수에도 약간의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드라마 제작사가 좀 급등세를 좀 보여줘서 좀 분위기는 좀 일부 살아나는 모습이 나왔지만 다른 이제 대표 기업들의 주가가 좀 빠지면서 코스닥도 약간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고 코스피도 지금 거의 보합까지 좀 밀리는 좀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상은 외국인들이 한 587억 정도로 오전에 좀 비교적 매도가 좀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오늘 좀 매도를 많이 하는 업종은 이제 운수장비, 자동차, 조선 쪽으로 좀 보여지고 그 외에 철강주라든가 비금속 광물 업종 좀 매도하고 있고 전기가스랑 이제 금융 업종은 좀 사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590억 정도, 한 520억, 7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주로 운수장비, 비금속 광물, 철강 업종 위주로 좀 사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들은 오늘 약간 20억 정도 좀 매수인데 전기전자하고 운수장비 업종 위주로 좀 매수를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외국인의 좀 매도가 약간 많은 편이고 개인이 좀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전에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로는 오늘 영화나 영상 콘텐츠가 어쨌든 가장 좋은 모습이고요. 이제 드라마, 뭐 영화 제작사들 가장 좋고 원자력 발전주 이제 관련주들 좀 좋은 편이고 또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도 상당히 오늘 출발이 좋은 게 아마 한미 이제 간의 그 협정. 한미 그 기대감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전력 설비 업종도 상당히 좋은 게 어제 또 현대 일렉트릭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렉트릭이 좋은 실적 내면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상당히 좋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주들도 오늘 좀 좋은 출발 오전에 좀 보여줬고 조선 기자재 업종들도 일부 반등을 하는데 은행 업종도 조금 그 강보합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방어주인 손해보험도 강세를 오늘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그 이 업종으로는 이 8개 기업 중에서 한 3, 4개 정도가 도시가스 업종이다 보니까
그쪽 섹터가 가장 안 좋고요. 아. 오늘 다 한가를 또 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가장 안 좋은 것 같고 물류 회사들도 들어가 있는데 세방하고 성광은 이쪽이 좀 물류 회사들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쪽도 좀 섹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고요. 또 미중 갈등 때문에 좀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그 히토류 관련주들은 오늘은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3% 이상 하락세 보이고 있고, 그리고 사료 업종이 어제 좀 좋았는데 오늘은 이제 다시 하락을 하는 그런 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이 니켈 관련주들 조금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 좀 일부 밀리는 그런 흐름이고, 건설기계 업종도 약간 밀리는 흐름이 좀 일부 나오고 있고, 증권 업종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이렇게 보합인데 여기에 다울투자가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섹터 하락폭은 좀 비교적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외 뭐 타이어나 뭐 피팅 관련주나 뭐 모바일 게임 회사들도 좀 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사실 이제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나 사실 오늘 드라마 제작사들도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보면 좀 수혜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을 좀 제외하면 넷플릭스가 그 분위기. 타이밍에 딱 터트린 거예요? 뭘요? 한국 투자? 대통령 만나서 얘기를 그렇죠, 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CEO가. 네. 넷플릭스도 뭘좀할줄 알아요. 뭘 좀- 뭘 또 알더라고 조금. 네. 원래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이제 하락 종목이 점점 많이 늘어나서 지금 네. 현재 이제 코스닥이 900개까지 늘어나면서 좀 장 분위기는 네. 좀 좋지 않고, 그래서 코스닥이 참 기세 좋게 올랐는데 어쨌든 이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좀 밀리는 그런 좀 취약한 모습으로 좀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또 마이너스 전환한 거예요? 네, 코스닥은 지금 좀 밀리고 있습니다. 여기 방송 끝나자마자 정프로 짐 싸라. 오늘 방송이 끝이야 너는. 어? 정프로. 네. 오늘 방송이 끝이라고. 어디 가라고? 갈 데도 없는데. 나는 딱 돌아오니까 얼마나 좋아지니 내가. 어? 내가 딱 복귀하니까 잘 좋아졌잖아. 그랬었나요? 아, 어떡하지? 장이 근데 왜 이 모양이야? 나온 거 뭐? 아, 그럼 내가 좀 많이 좀 팔아야 되나? 아니면 네가 인버스를 줬을까? 또 한번 숏을 한번 전에 한번 해서 효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 숏 한번 치라 이거죠? 어디 저 뭐지? 코스피 200? 숏? 그래도 코스닥을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 아, 코스닥 150으로 그러면? 아, 코스닥 150 숏? 더블로. 고버스로. 알겠습니다. 아유, 얼마나 답답한 이런 농담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진짜 친한 얘기는 아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보고서들도 좀 볼까요? 네, 오늘은 일단 이제 싸하네요. 뭐 중국 소비주가 그래도 이제 어제까지 좀 충격 받고 오늘 좀 일부 갭도 올라가긴 하는데요. 그 신한투자증권의 지인의 황유리 연구원님 이제 레저 미디어 엔터 요새 이제 중국 리스크 때문에 이제 보고서를 하나 쓰셨고, 중국과의 갈등이 좀 이어지는 상황이고, 이게 사실 최악의 상황에선 좀 제2의 한한령도 좀 우려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들이 많이 부러져 있는데 가장 크게 훼손된 업종은 일단 외국인 카지노다. 그러니까 GKL이 지금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 12배인데 이 밸류에 좀 중국 기대감은 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그러니까 네. 중국 기대감은 사실 그렇게 크게 이렇게 반영된 건 좀 없다라는 좀 의견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 중국인들이 많이 못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중국 부진을 일본 또 기타 VIP 뭐 동남아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VIP들이 오면서 좀 많이 메꿔줬고, 또 방한 인바운드 수에 또 여기에 일반 고객들이 좀 많이들 왔었죠. 그래서 이걸로 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올해 1분기도 출발이 좀 괜찮아서 연간 1,000억 정도는 손익 기대치 좀 무리 없을 걸로 좀 봤는데, 일단 2019년 기준으로 중국 VIP가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뭐 GKL이 26%, 파라다이스가 한 23% 정도 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올해 중국이 정말 못 온다면, VIP들이 못 온다고 가정을 하면 PER이 한 15배 정도로 이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12배에서 15배니까 좀 비싸 보일 수 있는데, 뭐 GKL 같은 경우 예전에 프리미엄 받을 때는 30배까지 받은 적이 있고요. 그때 한한령 있을 때가 15배가 하단이었대요. 그래서 15배, 25배니까 좀 최악을 가정해도 좀 싸다, PER을 이거. 하단 아니냐. 근데 거기 이제 그 내국인은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는데 외국인들 중에 중국인 비중이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2019년도에 네. 그때 당시 한 26% 정도 중국인 비중이 VIP. 예, VIP 중에서 VIP가 이제 돈을 많이 쓰니까. VIP 비중이. 예, 근데 근데 그걸- 그 VIP가 대부분 중국이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중국 VIP를 저기 뭐 동남아 쪽도 있고 우리나라 또 약간 이제 재미교포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VIP로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많이 메꿨나 봐요. 일본 아니 쪽하고. 근데 카지노라고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카지노? 카지노. 차무식. 차무식. 네. 차무식 그 드라마 중에서 가장 뜬 분이 누군지 아세요? 최민식 씨가 아니야. 동파리? 분이요? 아니야. 아, 그 저 필리핀에 있던 그 친구. 아니야. 그 호갱 그 호구 역할로 나온 아. 그 양반. 아. 그 양반이 완전 떠버린 거야. 야 호구 역할 저렇게 잘할 수 없다. 마지막에 이런 건 빌려줘 이거 있잖아. 아, 나한테 왜 이래? 그분의 어떤 처음에 등장했을 때와 마지막 장면이 너무 극명하게 대조려가지고 화제야 화제. 근데 그분 때문에 카지노 장사 안 된대요. 장사가 안 된다. 야 우리 저렇게 된다. 적골난다. 원래 500억 있었거든 그 양반이. 맞아. 나 나중에 진짜 이제 그게 VIP 손님이잖아. 젠키빵 그죠. 그거거든. 가서 200불, 100불 하는 사람들은 돈이 안 되는 거거든. 그 200불 내고 100불 내고 뭐 하면서 계속 음료수 먹고 계속 땅콩 먹고 그래봐. 이게 근데 1,000억씩 벌고 그래요? 손익이 아니 그 이 순익이 올해 이제 그 정도는 좀 나는 기대를 하는 솔직히 것 뭐 같아요. GKL 외국이니까 그렇다 치고 강원랜드 주주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난 그건 솔직히 하여튼 나는 투자 안 해요 어쨌든 네. 카지노 업체 이런 데는. 그러세요? 네. 사람을 보고 아이고 난 카지노 업체는 투자 안 해. 그 술은 술 투자는 안 하지. 술도 안 하시고 담배도 안 하고. 담배도. 그러니까 무기. 무기 안 하시고 방산 안 하시고 에너지 어때요? 정유. 에너지 해지. 뭐저 이산화 탄소 엄청 나오는데 아이 그래도 우리 그거는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 것 같으면 방사는 방산한다. 방사는. 방사는 또 해요? 방사는. 기준이 약간 좀 명확하진 않은 것 같은데. 방사는 우리도 국방이 필요하잖아. 아니 우리도 레저도 필요하잖아요. 한 번쯤 쉴 수 있잖아. 도박이 레저입니까? 도박도 레저라고. 그러니까 레저겠지 이름이. 마사회 뭐 이런데. 그런 거 하여튼 안 하신다 이거죠? 안 합니다. 자 네, 그리고 그래서 회사도 많은데 뭐 그렇게.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이분은 이제 커버리지를 하시니까 네. 이제 의견을 좀 쓰신 것 같은데 좀 최악을 가정해도 좀 하단 아니냐 그런 좀 이제 의견이신 것 같고 다만 엔터는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 중국 비중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 네. 이제 많이 5%로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또 하이브만 해도 북미 비중이 17에서 31%로 늘었기 때문에 중국 공연 재개도 추가 안 됐으니까 뭐 큰 영향은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여행 미디어 쪽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은 있는데 다만 중국보다 좀 경기가 좀 문제인 것 같다. 특히 미디어 업종도 작년에 드라마 수출 기대감이 있다가 주가가 다시 다 빠져버렸는데요. 일단 중국 피해가 주가에는 좀 반영은 최근에 좀 되지 않았던 모습인 것 같고 다만 이제 미디어 업종은 경기 둔화 영향이 더 크다. 방송사들이 광고 수익이 줄어들면 드라마 제작 환경이 좀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경기 문제 좀 자유로울 수는 없고 네. 여행업종도 좀 마찬가지가 되겠죠. 아무리 뭐 보복 여행을 한다고 해도 이제 가는데 한계가 있죠. 이제 아무래도 이 자꾸만 소비가 좀 줄게 된다면 그래서 여행 미디어는 경기가 좀 문제다. 그래서 엔터 카지노 쪽은 좀 상대적으로 좀 이런 리스크가 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경기 민감도가 높진 않고 네. 재무 펀더멘탈도 좋기 때문에 이 지인의 연구원님 의견은 중국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좀 엔터 카지노는 좀 비중을 확대하자는 그런 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두 번째 또 역시 엔터주인데 이게 하이투자증권의 박다겸 연구원님이 이제 굉장히 좀 길게 쓰신 보고서인데 뭐 최근에도 저도 이제 여러 좀 보고서를 말씀드렸지만 엔터주가 올라가는 건 이제 미국 수출 기대감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이브와 JYP의 수출 대상국 1위가 지금 일본인데 사실 그 23년에는 이제 기대하는 게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미국에 각각 이제 걸그룹을 데뷔할 텐데 JYP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 이름도 공개가 됐죠. A2K라는
프로젝트명도 좀 공개가 돼서 그 하이브는 또 2분기 중에 이제 개펜이라는 아마 레코드 회사랑 합작을 해서 북미 기반 이제 글로벌 걸그룹 제작 발표회를 진행하는데 어쨌든 이게 성공한다면 굉장한 이제 효과가 있겠죠. 제 3회 시장이 아니라 이제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메이저로 들어가는 거고 BTS가 결국 성공했던 것도 메이저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 엄청난 업사이드를 보여줬고 또 틱톡에서 이렇게 좀 노래가 흥행하는 그런 이제 아티스트들이 메인 차트에 그냥 바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틱톡. 빌보드 틱톡을 통해서 아 근데 미국에선 유튜브를 말이요. 네. 유튜브가 살짝 좀 위기인 것 같더라고. 왜? 미국 안 본대요? 틱톡을 보니까 아 틱톡 많이 보죠. 틱톡 많이 보죠. 아 틱톡을 좀 그런데다가 뉴욕 기준으로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안 되는 거 아세요? 지하철에서? 지하철 내 기차를 타면 인터넷이 끊겨요. 아, 진짜 그 정도예요? 아 그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기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네. 안보적인 그것 때문에 안보? 그렇다는데 아니 뭐 안 아 그럼 지하철에는 스마트폰 안 해요 인터넷을? 하지 다운로드 받아서지. 근데 이제 유튜브는 비교적 그래도 좀 긴 거잖아. 그러니까 네, 이제 그게 다행인데 틱톡은 뭐 짧은 거니까 그런 단절에 유리한 것 같더라고. 그죠? 유튜브는 그럴 이어서 수 봐야 있죠. 되니까. 예. 아 틱톡을 많이 한다고요? 젊은 애들이 젊은 저 미국 사람들이 틱톡 엄청 하는 거야. 유튜브도 길다 이거예요? 틱톡이 더 짧잖아요. 왜? 이거 막 1분. 당연하지. 네, 굉장히 1분 안에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짧은데 길게 봐. 계속 계속 보니까. 이것저것. 동영상이. 알겠습니다. 거기 이제 보면 뭐 댄스 같은 거 챌린지 해가지고 막 따라하고 그런 게 이제 유행하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이제 노래들이 이제 인기를 끌면 거기 이제 빌보드에도 들어가게 되고 네.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K-팝 신인 중에도 핫백에 들어갔던 사례가 틱톡의 성행으로 뉴진스 같은 사례들도 좀 있다고 합니다. 아, 뉴진스. 예. 그러니까 이게 틱톡의 효과를 무시 못하는 것 같고 여기 이제 그래프도 나와 있지만 이 빌보드 핫백 1위 곡 중에 틱톡 기반이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이 그냥 틱톡 기반으로. 틱톡에서 예. 떠서 그냥 빌보드까지 점령. 예. 영국에서도 지금 마찬가지고 틱톡의 영향력이 정말 엄청나게 좀 커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왜 이제 이번에 JYP도 그렇고 하이브도 왜 오디션으로 할까? 이번에 오디션으로 해가지고 선발을 하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적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오디션으로 하면 흥행을 한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원어원이라는 이제 보이그룹이 프로듀스로 데뷔해가지고 나야 나 예. 이 밤의 주인공은 나야 나그 노래 아십니까? 아 무슨 트로트를 부르고 갑자기 그 노래 있어요. 아니, 뭐 있어요. 나오나요? 맞아요, 맞아요. 남친이야. 그때 나야 유행했어요. 나 그거. 예, 그게 이제 핑미 큰 흥행을 했죠. 네. 예, 그리고 내일은 미스터 트롯도 아, 거기 이명웅 이명웅, 씨. 김호중, 예. 영탁 씨가 이제 아, 뜬 거죠. 이명웅 팬들은 진짜 장난 아니더라. 이명웅 씨는 어? 완전 어나더 레벨. 예. 네, 이명웅 씨는 그 행사비 책정이 안 된 거 알아요? 그 행사비가 없대요. 1위가 그래요? 그래서 영탁인가 하여튼 아 행사비 행사비가 없어. 행사비 이게 시가네 시가. 아니 그러니까 다금발이네. 그게 아니라 행사 자체 안 한대 아예 행사를? 안 하고 어. 온리 콘서트만 한다는 거예요. 아 콘서트 아닌 방송 뭐 이런 건 하는데 행사를 안 하신대. 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김호중인가 이호중인가 하여튼 뭐 그 양반이 김호중, 예. 아, 저 김호중 팬도 많아요. 이 김호중, 김호중이가 김호중 이호중인가 그러면 뭡니까 지금 아 진짜 너무하시네. 아니 그러니까 아 진짜 김호중 팬들한테 김호중 씨가 네. 행사비 1위 우리나라 국내 탑. 아, 2등 영탁. 뭐 그렇게 쭉 갈 건데 장민호 씨는 어떻게 됐어? 장민호 씨도 뭐 수익권이 있겠죠. 그리고 뭐 중간에 잠깐 뭐 홍진영 씨 좀 끼시고 뭐 이렇게 되는데 여튼 홍진영 씨가 거기 올라가? 홍진영 씨도 꽤 있죠. 그래도 여전히. 지금도? 아 그럼요. 아니, 아무리 꽤 있을 그래도 거예요. 하던 관록이 있는데. 예. 관록은 두 번 죽이는 거 아니야? 여가서한테 관록? 관록의 홍진영 씨인데. 네, 여튼 대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흥행이 입증됐지만 사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제 인기가 좀 많이 있었고 아메리칸 아이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메리칸 예, 아이돌. 거기서 이제 대부분 많이 흥행들 했고
또 이게 그 원 디렉션이라는 이제 보이그룹이 BTS 이전에 서구권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 더 엑스팩터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우리나라 건 아니죠? 네, 아. 제가 알기 영국인가 아마 거기로 알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잖아. 저희는 모르죠. 근데 여기가 원 디렉션이 우승팀도 아니었는데 2013년 전 세계 글로벌 최다 앨범 판매를 했대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BTS 이전에는 이 보이그룹 중엔 이 원 디렉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TS가. 진짜죠. 예.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원 디렉션의 그 인기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지금 이제 꺼져 있지만 이제 그 뒤를 이제 BTS가 예, 연결을 해준 거죠. 원디렉션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BTS 만나면 우리 김프로님은 뭐 좀 해주고 싶으세요? 뭐 BTS? 네. 일단 허그해주지. 허그 한번 응. 안아준다. 응, 안아주지. 정말 고생했다. 아 그럼 너무 특히 이제 군대 갔다 온 친구들 일단 또 아. 위로해주고 고생했다고. 저는- 갈 친구들도 격려해주고. 저는 위CLC 하루 엔진을 좀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예, 이 고생하는 BTS 정말 바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영양들을 나는 하루 엔진 포맷. 예, 그것도 있죠. 위CLC 거거든요, 다 같이. 그 이제 남성들을 위한 거고. 응. 그래서 아예 그냥 뭘 먹어야 될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오메가 3, 멀티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를 그냥 딱 이렇게 해갖고 하루에 그냥 이거 하나 딱 이게 먹으면 끝이에요. 이것저것 챙겨 먹을 필요 없어. 이거 딱, 예, 요거 하나 이렇게 하나 딱 챙겨 드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좀 할라 했더니 아까지만 안 되겠다. 하루 엔진 요걸로 그냥 엔진 떼버리면 되겠습니다. 네, 멀티비타민 그 다음에 오메가 3, 프로바이오틱스까지 이제 장이 빠지니까 이제 광고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루. 내쫓으려고 그랬더니 네, BTS 만남 꼭 제가 위시 헬시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전 바랍니다. 위시 헬시. 자, 리포트 혹시 네, 남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만 네, 좀 해드리면 정리만 좀 어쨌든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게 이제 자꾸 보게 되면 거기에 출연자들의 서사를 알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팬으로 빨리 팬덤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디션 컨텐츠를 통한 아마 데뷔들이 계속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이제 데뷔한 걸그룹들이 흥행한다면 굉장한 주가 재평가가 일어나지 않을까. 언어와 인종의 호들로 사실 기존 K-팝 그룹들이 좀 이제 포섭하기 어려웠던 글로벌 이제 팬덤까지 확실히 더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멀티플 재평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이브가 하이브랑 이제 JYP가 하는 거죠. 네, 각각. 네. 멘트 하시고 원래 계획은 저 아니, 드릴 거예요. 염승환 이사한테 증정인데 PS한테 줘버렸네. 아니, 여미사님 당연히 드려야지 가시는 길에. 그러나 이제 BTS 만나면 BTS 건강도 중요하니까요. 네, 그렇게 좀 소중하지. 챙겨 드리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아 BTS 사랑해요. 네, 네. VCL's 하루 엔진입니다. 야 그러고 보니까 하이브 주가도 좋다야. 네, 요새 오늘 같은 굉장히 많이 약세장에 올랐어요. 아주 하이브 많이 올랐네. 음, 26만 네, 2,500원인데. 야 군대 근데 그때 뭐 해체설 나오고 그럴 때 샀어야 되는구만. 그때 이제 뉴진스가 완전히 각자 잘했죠, 활동 뭐 또. 그런 얘기 할 때. 예. 맞네요 그때. 그때 11만 원까지 아마 그러니까. 빠졌던 걸로 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러셨죠? 아 군대 간들 그 무슨 관련이냐고. 군대 1.6 저거고 금방 온다. 그런 얘기 있잖아. 별 문제 안 된다 그랬지. 근데 K 컨텐츠 매출이 작년 대비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근데 그 빠진 대부분은 BTS야. BTS예요. 네. 많이 빠졌어요, 형님. 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갔다 오면 언제? 한 5년 걸리잖아. 그래? 25년에 아마 복귀하는 걸로 아, 그래요? 알고 있어요. 25년. 전 온다?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그때 보고서 보니까 계획은 아마 25년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리포트 이 정도 보고요. 다시 한번 증시 마지막 체크를 해보자면 코스닥은 하락폭이 좀 커졌네요. 0.8% 정도 빠진 848.49 현재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는 약보합 정도인데 2521.46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계속 코스닥이 오늘 좀 하락폭이 이 크네요. 2차 전지가 좀 안 좋네요. 2차 전지 안 좋아요? 첨보하고 예, 이런 일부 성일하이텍 이런 좀 관련주들이 좀 일부 빠져서 정프로 좀 들어갔다는 얘기가 돌았나?
테러 당한다. 자, 그러면 염이사님은 위시엘스와 함께 오늘은 보내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봬도 괜찮을까요? 네. 네. 염이사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거 딴 분 주지 말고 염이사님만 드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떨어지면 얘기하시고.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